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작년 추석 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성묘 다녀오시던 길에 사고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엄마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계셨고 아빠 혼자 다녀오시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위로가 될까요? 딸들에게 한없이 사랑을 표현해 주시던 아빠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다 보니 저와 언니의 슬픔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이었습니다. 저희는 친정이 저희 집 30분 거리인 서울이고 시댁이 지방이라 매 명절이면 명절 시작하는 날 시댁에 내려가 명절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올라오곤 했습니다. 작년엔 명절 앞으로 주말이 끼어 있어서 일요일 늦은 저녁에 시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느 명절처럼 어머님과 명절 음식을 만들며 시댁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었고 명절 아침 일찍 차례도 지냈었습니다. 차례를 막 마치고 상을 정리하는데 휴대폰 벨소리가 유독 요란스럽게 울리더라고요. 기계음이라 더 요란스러울 것도 없는데 그날따라 유독 그렇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보니 사랑하는 아빠라고 떴더라고요. 아빠가 이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아보니 웬 낯선 목소리의 사람이 아빠가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119 구급 대원이었고 최근 통화 목록이 저여서 제게 전화를 걸어 온 것이더라고요. 아빠가 사고를 당했다는 그 말만 기억이 나고 이후의 기억은 아득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전화기를 떨어뜨렸고 그런 제 모습에 놀란 남편이 왜 그러느냐며 전화를 받아들어 아빠의 사고 소식과 사고 장소, 이동 병원에 대한 정보를 듣고는 친정 엄마와 언니에게도 소식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그 길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명절이라 길은 어찌나 밀리는지 3시간이면 올라갈 그 거리를 6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올라가야 했습니다. 내가 마법사라면 순간 이동을 해서라도 아빠 옆으로 빨리 가고 싶었어요. 제 마음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빠가 무사하길, 제발 무사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려 올라왔고 서울 톨게이트를 막 지나자마자 언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왠지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불안해서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남편이 왜 안 받냐고 하며 대신 받았고 그렇게 아빠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한없이 인자하고 사랑 많던 아빠였는데 엄마와 우리들의 든든한 울타리였던 아빠였는데 이제 아빠가 안 계십니다. 건강하던 아빠가 이제 갓 예순을 넘긴 아빠가 이젠 안 계세요. 아빠가 안 계신 지난 1년이 엄마에게도 저와 언니에게도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딸 뭐해? 하며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던 아빠의 전화가 이젠 오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이 다가오지 않길 바랬어요. 아빠의 기일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남들에게는 추석이 가족과 함께 하는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겠지만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아빠를 떠나보낸 그리워해야 할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며 남편과 이야기를 했어요. 추석이 아빠의 기일인 만큼 추석만큼은 친정을 먼저 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시댁이 워낙 보수적인 집안입니다. 명절이면 일가 친척들이 다 시댁으로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선산에 가서 성묘도 하고 아무튼 저희 집에 비하면 엄청나게 명절을 챙기고 신경 쓰는 그런 집안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저 하나인 것도 아니고 동서도 있고 사촌 며느리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남편이 내려가면 되지 싶어서 추석 때 난 친정으로 가 아빠의 기일을 챙길 테니 남편 혼자 시댁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조금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큰 며느리인데 안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요.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나 싶더군요. 그래서 혹시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 추석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빠의 기일이야. 특히나 올해는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첫 기일이라고. 그래 알아. 올해는 첫 기일이니 그렇다 치고 다음 추석부터는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거지? 뭐? 당연히 못 가는 거 아니겠어? 엄마랑 같이 아빠 기일을 챙겨야지. 아, 그러면 우리 집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보고 우리 아빠 길 챙기지 말고 당신 집안의 얼굴도 모르는 어르신들 차례 챙기라는 건 아니지? 아, 그건 그런데 나 이런 것으로 당신이랑 감정 상하고 싶지 않아.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 난 친정에서 아빠 기일 챙길 테니 당신은 본가에서 명절 보내고 와. 마음 같아선 우리 아빠 기일이니 당신도 같이 지내자고 하고 싶지만 그것마저도 내 이기심일 수 있어서 이야기 안 하는 거야. 그러니 당신도 내가 추석에 시댁에 가는 거 기대하지 마. 아, 그래? 그러면 처형도? 당연하지. 언니가 먼저 말하기도 전에 형부랑 언니네 시어머니가 먼저 추석은 친정에서 지내고 시댁에는 올 생각도 말라고 하셨대. 그런데 왜 당신도 어머니도 나에게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 비난을 하고 싶지 않아 뒷말은 속으로 삼켰습니다. 남편도 제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지만 더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서로 거기까지만 하고 말았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니께서는 다짜고짜 제게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예, 뭐라고? 추석에 집에 안 온다고? 네? 네, 어머니 저희 아빠 기일이라서요. 그래, 바깥사돈 그렇게 되신 건 나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데 얘, 너희가 집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끽해봐야 명절이랑 우리 생일 때나 내려오는데 그나마도 추석에 안 온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니? 어머니, 명절 지나고 따로 찾아뵐게요. 명절 전에 찾아뵈려고 했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미처 그러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니,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어. 명절에 내려와야지. 어머니, 제가 달리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명절 당일은 슬프게도 저희 아빠의 기일이에요. 딸만 둔 엄마가 명절 당일에 혼자 계시는 것도 마음 아픈데 아빠의 기일에 혼자 아빠를 기리는 건 더 슬퍼서 안 되겠어요. 그러면 너희 언니도 시댁 가서 안 오니? 너라도 가겠다 뭐 그런 거니? 아니요. 엄마를 혼자 둘 수 없게 저와 언니가 당연히 함께 가죠. 언니가 가면 넌 내려와라. 여기 차례 지낼 때 넌 마음속으로 바깥사돈을 생각해. 그러면 그게 그건 거야. 지금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싶었습니다. 제 말은 우리 가족끼리 아빠를 기리고 싶다는 것인데 어머님은 어쨌든 명절에는 시댁에 내려오라는 그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께 그렇긴 어렵겠다고 남편은 추석에도 내려 보낼 테니 걱정 마시라고 설날에는 저도 내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님이 계속해서 추석에도 내려오라며 궁시렁거리기에 이미 결정난 사안이고 누가 말해도 바뀔 일 없으니 기대하지 마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온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 그렇게까지 했으면 마지 못해서라도 알겠다고 하겠다고요. 자신이라면 알겠다고 하고 명절에 시댁에 내려갔을 거라고 합니다. 처음에 남편의 그 말에 대꾸하고 싶지 않아서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고는 그냥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한층 더 강력한 어조로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며느리가 시댁에 안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다른 친척들은 다 와 있을 텐데 자신과 자신의 부모님이 뭐가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긴 뭐가 되는데? 말해봐. 뭐가 되는데? 어? 아, 그게 우스운 사람들이 되는 거지. 우스운 사람? 뭐가 우스운데? 작은 집들이랑 다들 가족 단위로 올 텐데 나는 나 혼자 가게 되는 거고 우리 집에 제일 큰 집이고 당신이 제일 큰 며느리인데 그런 사람이 빠졌으니 우리 부모님의 친척들 볼 낯이 없어지는 거지. 아, 진짜 뭐라는 거야? 내가 달리 그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적 있어?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 아빠 기일이잖아. 더더욱이나 올해는 아빠 돌아가시고 첫 기일이라고. 그런데 내가 시댁에 가야겠니? 내가 아까 분명히 알아듣게 말했는데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나랑 우리 부모님이랑 난처해 지니까. 난처해 질게 뭐가 있는데 5년 전만 해도 나는 그 집 사람도 아니었고 내가 없어도 명절 잘 보냈잖아. 언제부터 내가 꼭 있어야 했는데? 그리고 내가 내려간다고 해서 가서 뭐 날 중요한 사람 취급이나 했어? 혹시 일할 손 하나 부족해져서 그러니? 어? 아니, 그게 진짜 한마디만 더 하면 나 더 이상 안 참아. 그러니까 더는 아무 말 하지 마. 그리고 명절 3일 전 어머니께서 제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명절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아서 받고 싶지 않았지만 혹여라도 제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기대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확실히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역시나 명절에 내려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내려가지 못한다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너 진짜 고집 세다. 나도 너한테 더는 부드럽게 말할 생각 없어. 내려와라.
어디 맏며느리가 되어서 명절에 안 올 생각을 해? 어머님의 그 말씀에 그만 뚜껑이 확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맏며느리요? 맏며느리가 밥 먹여줘요? 맏며느리라고 해서 그간 명절마다 제 역할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아빠 기일이라 못 간다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하시나요? 넌 출가 외인이야. 그러니 열일을 제쳐두고 시댁에 내려오는 게 맞지? 그러면 아빠의 기일에 엄마 혼자 계시라고요? 엄마 혼자 아빠의 제사를 지내라고 하라고요? 그건 사돈팔자 아니겠니? 아들 못 나온 사돈팔자까지 내가 걱정할 순 없는 거잖아. 명절에 돌아가신 바깥 사돈을 원망해야지. 명절에 며느리 내려오라고 한다는 날 원망해서야 되겠니? 뭐라고요? 어머니,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야, 솔직히 하려면 하고 싶은 말이 100마디도 더 있어. 딸을 시집 보냈으면 딸이 길 챙기러 친정으로 간다고 해도 그러는 거 아니다. 시댁에 내려가라라고 가르치지 못할 망정. 홀랑 아무 말 없이 입 싹 닫는 건 딸을 시집 보낸 친정엄마가 할 행동이 아닌 거야. 내가 진짜 안 사돈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는 거 아니지. 아, 진짜. 아줌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하루아침에 아빠 떠나보내고 지금까지도 우울증 약 먹는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같은 무식한 여자한테 그런 비난을 받아야 해? 뭐? 아줌마? 무식한 여자? 너 지금 그렇게 말한 거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요? 후회 안 하죠. 왜요? 이혼이라도 시키시려고요? 그래, 너희 이러면 내가 이혼시키지 가만히 있겠니? 이혼을 무기로 절 명절에 내려가게 만드시려고요? 제가 무서워서 벌벌 기며 시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머, 이 말하는 것 좀 봐. 이보세요, 아줌마. 아줌마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알아서 이혼하니 걱정 마세요. 아줌마 그 주둥이 때문에 아들 이혼남 만들었다는 것만 아시라고요? 그렇게 전 어머니께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했고 남편에게도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기가 막혀하며 제게 고작 시댁 내려가기 싫다고 이혼을 하자는 거냐고 하기에 물론 서로의 부모를 내 부모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 부모와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당신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 않다고 하다못해 아빠의 기일에 참석하겠다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댁에 내려가자는 것도 기가 막힌데 어머니 하나 이해 못 시켜서 계속해서 전화 오게 하는 것도 결국엔 어머니의 성화에 맞지 못해서라도 날 시댁으로 데리고 가려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정 그러면 명절에 앞서 제사를 지내면 될 걸 꼭 그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느냐고. 그 말은 앞으로도 추석마다 시댁에 안 가겠다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설 마당에 그딴 말도 서로 나누고 싶지 않다고 나는 앞으로 내 부모 챙기면서 살 테니 네 부모는 네가 챙기라고. 내려가서 음식을 해도 네가 하고 음식 해줄 여자가 필요하면 대충 말 잘 듣고 부모의 제사도 나중으로 치부하고 시댁부터 챙길 여자 보이면 얼른 잡아서 재혼하라고 했습니다. 그 길로 짐을 챙겨 친정으로 왔습니다. 엄마는 절 보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이혼한다고 당분간 엄마랑 지낼 거라고 하니 그냥 아무 말 없이 절 보듬어 주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전화와 톡이 오기에 다 꼴보기 싫어서 차단해 버렸어요. 그러자 지난 목요일 저녁 남편이 퇴근길에 저희 집에 왔더군요. 현관 앞에 서서는 시댁에 내려갔다가 점심만 먹고 올라오자고요. 어차피 제사는 저녁에 지내니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한마디로 곧 죽어도 시댁에는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그 말에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내가 말한 대로 우리 사이는 끝났다고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으니 변호사 통해서 이혼은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정이든 회사로든 찾아오면 신고해 버릴 거라고 이제부터 우리는 남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명절이 시작이 되었고 전 엄마와 언니와 함께 아빠의 기일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따뜻했고 사랑을 보여주셨던 아빠가 안 계신 명절 그리고 아빠의 기일. 우리 세 모녀는 아빠의 기일에 울지 않기로 약속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아직도 사진 속에만 남아있는 아빠가 너무나 어색하기만 하지만 그렇게나마 우리 가족들을 아빠가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빠의 첫 제사를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해 봅니다. 나의 이 선택은 아빠가 나의 앞날을 위해 도와준 것이고 아빠로 인해 제가 알던 것보다 더 지독한 시어머니의 마음과 남편의 이기심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아빠의 그 보살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원만하게 이혼을 잘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다시 설계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 선택, 잘한 선택 맞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